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26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민희진 어두워 대표의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민 대표와 하이브 간 2차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민 대표가 현재 유진스 멤버들을 이제 과거 소스뮤직 연습생이었을 때 이제 계획적으로 빼온 거다. 그리고 또 뭐 회사 내부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뭐 사내 성희롱에 대해서 묵인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보도 직후 민 대표 측은 디스패치의 보도는 추측에 기반한 허위 사실이다. 공개된 카톡은 하이브와 소스뮤직의 정보 제공이 없었다면 절대 공개될 수 없는 내용이다 라면서 하이브와 주요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4일 최근 대표직을 사임한 박지원 전 대표를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을 대상으로 업무 방해, 정보통신망법 침해,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이브 역시 이제 무고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이제 또다시 민 대표와 하이브 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그동안 하이브가 진행했던 이 감사에 대한 정당성, 절차를 두고 이제 양측 간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 측의 경우에는 현재 공개된 카톡의 경우 이제 회사 클라우드를 통해 확보한 내용이다. 즉 정당한 방식으로 이제 감사가 이뤄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 대표 측은 이건 과거 빅히트 재직 시절에 이용한 이제 컴퓨터에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된다. 이건 불법 취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고요.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건 이제 감사권 범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카톡 내용들이 감사를 통해 이제 발견된 거다 이렇게 하이브와 이제 디스패치가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회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공개된 카톡 내용 중에 감사권 밖에 있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패치가 민 대표의 카톡 내용을 보도한 건 지난 23일과 26일 두 차례입니다. 첫 보도에 공개된 카톡은 유진스 멤버들이 뭐 과거 소스뮤직 연습생 신분이었을 때 민 대표가 뭐 계획하고 멤버들을 어두워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빼오려고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민 대표와 어두워 부대표가 나눈 대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속인과 나눈 대화, 뭐 욕설이 좀 섞여 있기도 하고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 매체인 이제 디스패치에서는 두 번째 보도에서 이제 현재 공개된 카톡 내용들에 대해 하이브가 외부 기관에 제출한 감사 보고에서 추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료를 어떻게 획득했는지를 공개를 하고 있진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카톡 내용들이 모두 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 대표 측은 이 보도에 공개된 내용들이 하이브나 소스뮤직의 제공이 아니었다면 절대 획득할 수 없는, 확보할 수 없는 자료라고 보고 자료 제공 주체를 하이브, 소스뮤직이라고 이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에서는 거의 사실상 단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컨대 현재는 삭제가 됐지만 유진스 멤버들의 이제 소스뮤직 연습생 시절의 연습 영상들이 첫 번째 보도 때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스뮤직만 보유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소스뮤직에 제공이 없었다면 보도되기 힘든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회사 내부에서도 주요 경영진이나 감사팀들의 한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감사 자료인데 회사에서 기밀로 취급해야 하는 이 자료를 어떻게 디스패치가 확보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감사 자료가 외부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디스패치가 자료를 획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난 5월에 진행된 가처분에서 하이브 측이 감사 보고서를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한 적이 있고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용인경찰서에서도 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은 이제 매우 희박한 게 좀 사실이기도 해요. 재판부에서 유치를 했다는 건 예컨대 판사들만 볼 수 있는 이 자료들을 판사가 자료를 유출했다는 게 이게 전혀 말이 안 되고요. 경찰서에서도 유출이 되기 위해선 수사관이 감사 자료를 기자에게 제공을 했다는 건데 이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뭐 수사관이나 뭐 재판부나 이런 기관에서 감사 자료를 제공했다? 상당히 좀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 대표 측은 당연히 하이브가 감사 보고서를 매체에 전달을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자료 자체가 매우 기밀 자료인데 만약 하이브가 외부인에게 보여줬거나 제공을 했다면 이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겠다는 거겠죠. 아마 이 건은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감사 보고서에 포함된 카톡 내용들을 어떻게 확보했느냐입니다. 하이브 측은 적법하게, 민 대표 측은 불법적으로 확보했다면서 또 여기서 지금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이브 측의 주장을 한번 보면 하이브는 회사의 클라우드에 민 대표의 대화 내용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민 대표 측은 이제 카톡 대화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는 것 자체가 그동안 상시적으로 이제 개인정보로 수집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범죄다 주장하는 상황이라 그 경위를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하이브 측에 어떤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하이브는 이제 시스템상 일단 메일을 보내면 클라우드에 무조건 저장이 되는 식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민 대표 역시 하이브 메일 계정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카톡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고 그게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면서 지금 회사 내부에 정보가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 대표가 입사 당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고 공개된 카톡에 대해서 업무 정보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카톡은 사적 대화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전달해 줬습니다. 정리를 하면 카톡 취득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했고 시스템상 이제 메일을 보내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민 대표가 그 카톡 내용을 스크랩 혹은 캡처를 해서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냈다라는 주장인 거기도 하고요. 민 대표가 메일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에 대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좀 뒤에 따져보도록 하고요. 민 대표 측의 주장부터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 대표는 이제 3년 전 노트북을 초기화해서 하이브에 반환을 했는데 하이브가 이 노트북을 이제 포렌식해서 이제 개인적인 대화들을 복구했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 대표가 말하는 노트북은 민 대표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브랜드 총괄 CBO로 재직했을 때부터 어도어로 이직을 하기 전까지 썼던 노트북을 말합니다. 특히 공개된 무속인간의 카톡 내용의 시기는 2021년 2, 3, 4월에 이제 집중이 돼 있고요. 어도어가 설립된 건 2021년 11월이니까 그때 당시 무속인과 나눴던 카톡 내용은 노트북에서 이렇게 뽑아온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양측의 주장을 한번 이제 따져 볼 텐데요. 우선 하이브의 주장대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메일로 보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톡 내용 자료를 이제 메일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케이스 1은 이렇게 PC 카톡에서 스크랩을 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쭉 긁어서 대화 내용을 쭉쭉쭉 긁는 거죠. 대화 내용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메일에 로그인을 해서 편지 쓰기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적고 이 스크랩 대화를 이제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두 번째는 스크랩을 하지 않고 카톡 이미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카톡을 캡처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에다가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가정을 보시는 것처럼 메일로 카톡을 보내는 방법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굳이 메일로 보냈을까라는 이게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개한 카톡 대화 내용들이 꽤나 많은데 이걸 일일이 뭐 다 캡처해서 긁어서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민 대표의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방법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추출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민 대표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메일을 통해 이제 굳이 보내지 않고 더 쉽게 카톡 대화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캡처 기능이 있어서 그 대화 내용을 그냥 스마트폰으로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이 방법이 제일 쉽기 때문에 뭐 친구들끼리나 일을 할 때나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죠. 또 카톡 같은 경우에는 앱 내에도 자체적으로 캡처 기능이 있어서 대화 내용을 캡처한 다음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굳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메일이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사적인 카톡 대화 내용을 첨부해서 보냈을까라는 게 지금 의문인 거죠. 그리고 좀 더 제가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이브는 이 카톡 내용들을 이제 협력업체에 보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협력업체는 바나라는 곳이고요. 바나가 어떤 곳이냐면 지금 뉴진스의 뭐 어텐션, 뭐 하이보이 등등 노래를 만든 작곡가 250이 속해 있는 소속사인데요. 이메일로 카톡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떠나서 무속인에 대한 이제 카톡 내용을 굳이 공유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하이브 민 대표 양측 간에
주장 중에 이제 동일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민 대표의 경우 이제 직원들하고 업무 소통을 할 때 대부분 카톡을 통해 소통을 한다는 건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좀 규모가 있는 회사면 회사 사람들끼리 일을 할 때 뭐 메일뿐만 아니라 뭐 사내 자체 메신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하이브는 메일과 슬랙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 민 대표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거의 잘 이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건 하이브 측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 대표 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좀 비추어 봤을 때 민 대표가 자신의 카톡 대화 내용을 평범한 업무 때도 잘 활용하지 않는 메일을 통해서 보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말 하이브의 주장대로 민 대표가 메일을 보냈고 그 메일이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 대표 측에서 이제 매우 강하게 이제 노트북에서 대화를 추출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이 건을 두고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고 이렇게 고소를 한 상황이라서 민 대표가 정말 메일을 보내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됐을지 아니면 과거 사용한 노트북을 활용해서 하이브가 카톡 대화 내용을 수집했을지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따져볼 건 감사권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디스패치는 감사 자료를 기반으로 기사가 작성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보도에서 공개된 카톡이 감사권의 영역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스패치에 공개된 카톡이 워낙 방대하고 많으니 이제 시기를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크게 두 시기로 나뉘어지는데 2021년 2월에서 6월 시기 이 시기에 민 대표하고 카톡을 한 대상자는 소성진, 소스뮤직 대표, 무속인 등입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 3월까지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 카톡 대상자는 어두워 직원들입니다. 이 시기를 기억하시고 잠시 4월로 돌아가 보면 당시 모회사, 하이브가 자회사 어두워에 대해서 감사권을 발동한 이유는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 경영권 찬탈을 하려 한다라는 정황을 포착해서 하이브가 이 감사권을 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 자료에는 이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야 하겠죠. 뭐 예를 들어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하려고 한 시도들의 내용이나 그 정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때 그 시기가 맥시멈으로 이제 어도어가 설립됐을 때부터 시작이 되고 한정이 되겠죠. 만약에 어도어 설립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감사 자료에 포함이 됐다면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 이전부터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을 도모했다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에서 시기를 좀 나눴잖아요. 여기서 볼 지점은 2021년 2월에서 6월에 있었던 그 카톡 내와 앞 시기입니다. 물론 뒷부분 시기에 대해서도 민 대표 변호인 측은 뭐 개인 산적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권 범위에서 벗어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뭐 하이브는 또 하이브 나름대로 뭐 모회사로서 뭐 감사권을 발동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뒷부분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 카톡 대화는 2021년 2월에서 6월 어도어가 설립되기 이전의 시기입니다.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2021년 카톡 대화 내용들이 감사 자료에 포함이 됐다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권의 영역에서 벗어난 자료들이 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런 카톡 대화 내용들을 통해서 민 대표가 경영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에 뭐 감사 자료에 뭐 넣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구차한 변명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도어를 설립을 하고 대표이사로 앉힌 게 하이브이기도 하고요. 만약 민 대표가 선임된 이후에 뭐 회사 어도어의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주주로서 뭐 자를 수 있지만 현재는 뭐 유진스가 워낙 지금 잘해주고 있고 뭐 한마디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설립 이전부터 뭐 자질이 부족했다라는 걸 이제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한 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아마 민 대표 측은 이 시기가 감사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는다에 대한 주장들을 좀 강하게 경찰 측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 하이브가 이에 대한 좀 탄탄한 논리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민희진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브와 민 대표와 이제 하이브의 2차전 공방에 대해서 뭐 자세히 하나씩 따져봤는데요. 사실 지난 5월에 가처분에서 승소한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뭐 화해하자라는 사실상 뭐 제안을 하면서 이제 양측 간의 극적 화해가 되는 거 아니냐 뭐라는 기대가 나왔었는데, 이제 하이브는 그 이후에 경찰 조사를 취하하지 않았고, 지금 디스패치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양측이 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패치는 2차 보도 때 뭐 기사 내용에 아직 더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보도를 추가 보도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또 보도가 나오면 민 대표 측 역시 대응을 할 테고, 이에 대한 또 추가 고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또 이슈체크에서 좀 이 고소건에 대해서 더 짚어볼 게 있다면 저도 좀 취재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